지난 11일에 나경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왜 나경원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검증된 투사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유일한 필승 후보다 하셨는데 왜 나경원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또다시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많은 후보들 훌륭하시지만은 조기 대선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나경원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만이 지금 현재 체제 전쟁이다, 이번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기 대선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나경원 후보이다. 그러면 왜 체제 전쟁인가라는 이야기를 또 질문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가치, 이념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는지를 또 질문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대한민국이 현재 이미 8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해묵은 이념 논쟁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념 논쟁에 대해서 금기시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념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지금 나경원 후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야말로 정말로 진실인 게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전제주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체제 위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념들이 흔들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암동하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맞지 않는 주장들,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그간 발전시켜왔던 이념 체제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들어오고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 등의 확실한 기둥들이 유지될 때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출발했지만 수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이고 가파르게 지금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지금 2025년에 네. 예전에 얘기했던 이념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 사고를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념이라는 거 계속해서 해묵은 논쟁 하면서 특정 집단들이 이념 논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토대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이념을 지금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것은 국가 성장 체제, 이때까지의 성장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번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후보고 본질을 잘 파악해야지 잘 싸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지금 힘든 싸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보수에서 나경원 후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 체제 전쟁에 네. 지금 가장 우리의 삶의 토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존중은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네. 민주당 외에 좌파 세력들이 있죠. 근데 지금 사실상 민주주의 질서들을 흔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 최근에 창원 간첩당 사건, 제주 간첩당 사건, 그리고 민주노총의 북한 지령문이 102건 발견된 사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 지령문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는 건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 사건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지령문도 있었었고요. 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등의 공격으로 정치적인 힘을 빼라는 지령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격. 네.
나경원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통해서 북한 지령문, 대한민국 판결문만 확인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냥 유언비어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민주당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법시키고 있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올가매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의 자유경쟁 등을 지금 막고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죄 등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통과시키려고 해도 이를 개정법 등을 통해서 보완시키려고 해도 지금 이를 민주당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체제들, 자유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들을 올가매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민주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자, 후보마다 여러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는데 나경원 캠프의 주요 공약, 이 공약을 제시했을 때 나경원 후보가 떠오르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공약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역시도 나경원 후보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성을 가장 잘 짚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합계 출산율 0.7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라고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인구에 대한 문제, 산업에 대한 문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인구 소멸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했던 헝가리의 정책들을 도입을 해서 K-헝가리 정책을 지금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2억을 지금 1%로 20년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 전체 탕감. 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의 3분의 1 탕감.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의 3분의 2 탕감, 그리고 넷째를 낳으면 전체를 다 탕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넷째까지 낳을 때까지 국가에선 전체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죠. 이게 굉장히 시간 단계별로 이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고 헝가리에선 실제 실효성을 거둔 방안이다. 헝가리에서 지금 최근에 대사를 만났지만은 헝가리 같은 경우가 이런 정책을 썼던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헝가리를 이민국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정체성을 유지한 채 헝가리를 다시 인구를 더 부흥시킬 것이냐의 고민 중에서 이런 정책들을 썼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나경원 후보도 우리 대한민국을 인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민국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인구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더 소개할 것들 많은데 소개할 시간이 있나요?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실 네. 김문수 수석 대변인께서 지금 말을 빠르게 쏟아내시면서 15분뿐이 안 된다고 해서 말이 빨라지네요. 네, 저도 그러면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